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게 될 말이 떠오른다면 무엇일까요?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았어야 했던 그 말, 속마음을 드러냈다가 관계가 멀어졌던 그 순간.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오갑니다. 하지만 언제 말하고 언제 감춰야 할지 그 경계는 늘 모호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웠던 친구와 다투고 마음을 열지 못해 멀어진 적. 가족에게 상처받고도 내 감정을 말하지 못해 오해가 쌓인 적. 또는 정반대로 감정을 솔직히 드러냈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방송은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속마음을 드러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길을 걸어가 보려 합니다. 속마음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드러내는 것도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칼날 같은 것이기에 조금만 잘못 다루면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상담실을 찾은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흰머리에 굽은 허리, 손에는 조심스럽게 잡은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왜 평생을 참기만 하다 혼자가 되었을까? 그 어르신은 평생을 가족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배우자에게 섭섭하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친구에게 서운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결과는 조용한 노년의 고독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짧았지만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진짜로 해야 했던 말은 그때 참은 그 말들이었어요. 결국 아무도 내가 외로웠다는 걸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속마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그게 인간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는 것.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이들의 후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가 그런 순간일까요? 무조건 솔직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번 그 말을 꺼내야만 하는 때가 있다면 그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그 세 가지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심지어 평소 앙숙이던 사람도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시점들.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심리와 마음을 여는 기술.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지혜롭다. 하지만 지혜로울수록 말해야 할 때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실제로 경험했던 가슴 아프고도 따뜻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윤정희 할머니는 올해 78입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 둘 아들 하나를 두고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늘 껍데기만 남은 인사만 오갈 뿐 속 깊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둘째 딸이 이혼 위기를 겪고 있을 때도 윤정희 할머니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껴들면 더 부담 주겠지. 제가 먼저 말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그렇게 몇 달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와 말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내 편이다. 그 말 한마디에 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동안의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아이 키우며 지쳤던 마음, 무너지는 자존감까지 모두 쏟아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아마 쟤는 끝까지 혼자였을 거야. 말을 꺼내야 하더라. 부모도 자식 마음을 모를 땐 참 많거든. 첫 번째로 속마음을 드러내야 할 때는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괜히 말했다가 상처 줄까봐 혹은 말해봤자 위로가 될까 싶어서 입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내 편이야라는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말을 건네야 할 시점입니다. 정신분석가 칼 로저스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공감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잠시 내 손에 맡기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는 능력. 그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 내 마음을 꺼내주는 그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괜찮아. 네가 어떤 마음이든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을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로 무너질 뻔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관계의 문이 열리고 멀어졌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눈물이 터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속마음을 꺼내야 할 첫 번째 때입니다. 다음으로 상처를 준 사람이 진심으로 후회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충청도 청양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김순택 할아버지는 올해 82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식 중 한 명과는 수십 년째 연락조차 없이 지내왔습니다. 둘째 아들과의 사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아들은 늘 부딪혔고 결국 큰 말다툼 끝에 둘째 아들은 가출하듯 떠났습니다. 김순택 할아버지는 내가 자존심을 꺾고 먼저 손 내밀 수는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가슴 한편에 미안함은 늘 남아있었지요. 시간은 흘러 어느 설날 예고도 없이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걸 보고 문을 열자 무거운 표정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순택 할아버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쌓였던 감정을 내려놓고 진심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때 미안했다. 너한테 너무 매몰차게 군 거 지금도 기억난다. 그 한마디에 둘째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죄송했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었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로 속마음을 드러내야 할 순간은 상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가올 때입니다. 그때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떠나고 관계는 영영 끊어집니다. 용서는 강자의 선택이 아니라 마음을 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미안하다, 괜찮다, 고맙다. 이 세 마디는 수십 년의 앙금을 단숨에 풀 수 있는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계는 진심을 주고받을 때에만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가식이나 계산 없는 말, 단 한 줄의 진심은 수많은 오해와 침묵을 넘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시 손을 내밀고 싶지만 망설여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무심한 듯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그때 속마음을 꺼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진심을 믿고 다시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순간,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속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어울려도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그건 진짜 혼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세 번째로 속마음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작은 다방에서 50년째 일하고 있는 김말순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님이 드나드는 소리보다 커피를 내리는 기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분은 매일 묵묵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용한 공간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헤어진 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전 어머니의 유산 문제로 크게 다투고 연을 끊은 사이였죠.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았고 말순 여사는 커피를 내리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이 만남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 그날 너무 미안했어. 그날 이후로 언니가 내 꿈에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 말이 끝나자 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진작 이렇게 말할 걸 후회만 했어. 그날 이후 두 자매는 매달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며 긴 세월의 고요를 따뜻함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간, 속마음을 꺼내야 하는 때는 아무도 날 모른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마음을 차갑게 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진심을 내보이면 상대는 비로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게 되고 그 속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가장 깊은 치유는 그 사람도 나처럼 상처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속마음을 내비치는 것이 약점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순간 여러분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주게 됩니다. 가장 외로울 때 진심을 꺼내 보이십시오. 그 진심은 누구보다 따뜻한 공감으로 여러분을 안아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속마음을 드러내면 도리어 관계가 깊어지는 네 번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순간은 조금은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갈등이 많았던 사람과 단둘이 마주했을 때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피하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야말로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상호 씨는 직장에서 동료와 오랫동안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에 7년을 일했지만
회의 때마다 의견이 부딪히고 식사도 따로 하고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부서 회식 자리에서 둘만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술 기운도 조금 오른 상태에서 박상우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형님이 저 싫어하는 거 처음부터 느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지금에서야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말에 상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큰 프로젝트 하나 날려먹은 적이 있었어. 그때 네가 신입인데도 너무 똑부러지게 일해서 열등감 들었던 것 같다. 그걸 너한테 쌓아놓고 있었던 거지. 둘은 그날 밤 속마음을 주고받으면서 7년간 풀지 못한 감정을 서서히 녹여냈습니다. 지금은 서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괜히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이 있나요? 자기 방어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그 사람과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해보세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용기 하나로 수년간 얽혔던 감정이 한순간에 풀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진심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러나 그 칼은 상대의 마음을 벤 뒤 그 틈에 따뜻한 이해를 흘려보낸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할 수 있었던 그 마음속에도 사실은 오해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꺼내놓는 사람만이 진정한 화해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마음을 드러냄으로써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문제까지 풀리는 마지막 6번째 순간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6번째,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오해와 갈등 속에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오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속마음을 감춰선 안 됩니다. 그냥 두면 그 사람은 끝까지 여러분을 오해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시간이 갈수록 더 굳어지고 더 큰 거리로 이어집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정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정민 씨는 몇 년 전부터 친했던 친구와 연락이 서서히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안부 인사 한 통 없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결국 그 친구는 모임에서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태도에 이정민 씨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공통 지인을 통해 듣게 된 말이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정민이가 뒤에서 내 흉 많이 본다고 하더라. 그 얘기 들은 후로 걔랑은 손절했지. 이정민 씨는 처음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며칠 고민 끝에 조용히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말했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한 말 중에 기분 상한 게 있었다면 말해줘.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을 거야. 친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기억 못하겠지만 그때 나 힘들 때 너한테 전화했는데 너 되게 차갑게 받았거든.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어. 이정민 씨는 그날 이후로 그 친구와 오해를 풀었고 지금도 서로 생일이면 먼저 연락을 주고받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해는 말이 없을수록 잘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담담히 꺼내면 상대도 내 마음을 읽고 서서히 그 마음을 열게 됩니다. 고사성어 중 해연경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얽히고 꼬인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내듯 말과 마음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항상 속마음을 꺼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용기를 낸 사람만이 관계를 바꿀 수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 언제나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나눈 이 6가지 순간에는 오히려 감춘 마음이 더 큰 벽이 됩니다. 용기 내어 꺼내놓으면 관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속마음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그 한 사람에게 한 줄의 진심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오늘 방송을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